예, 진행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가 참 아슬아슬하게 시장 마감을 했었는데 마치 그 20에서 다시 한번 깰 듯하게. 예. 어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지금까지 그 FMC 회의 올해 그 FMC 회의 중에서 예, 파월 연준 의장이 꼭 발언하고 나면 소폭이라도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는 지금하고는 달리 완전히 그냥 뭐 시장 좀 친화적인 발언을 했죠. 예. 어제 그 처음에 인제 뭐 "추가 긴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3 분기 대비해서 4 분기 경기 둔화세가 상당히 좀 많이 둔화될 것이지만 그러나 인제 현재는 그 침체의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그저께 앨런 재무장관이 했던 얘기를 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그 확인시켜 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앨런이 그저께 얘기하고 예, 경기 침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 어제 그걸 또 이제 파월이 확인을 해 주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적어도 일단 환호를 했고요. 그리고 그 물가가 지금 많이 둔화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상승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어제 이제 막판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 시장은 내년 가게 되면 고용 시장은 지금보다는 좀 많이 그 둔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경기 침체가 빠지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아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또 금리를 너무 옛날에 그 버냉키 때 그랬었거든요, 버냉키 때. 버냉키 때 그 IT 버블이 터졌을 때가 그때 버냉키가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너무 인제 늦게 했죠, 늦게.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경기가 금리라도 너무 늦게 인하해 버리면 오히려 또 이제 경기 침체의 골이 또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전에 인제 인하를 하겠다. 그게 막판에 인제 결정타를 먹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제 우리 시장인데 물론 이제 아침에 인제 미국 오른 만큼 3 대지수 오른 만큼 좀 올랐습니다마는 근데 종목별 그 탄력도는 상당히 둔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뭐 양시장 달 좀 올랐습니다만 아침에 대부분 종목군들이 고점이 나왔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전에 상승 종목 수가 한 700개 넘게 출발했다가 예, 상승 종목 수가 확 줄어버리고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 버리죠. 물론 뭐 장중에 데드크로 시키지 않았습니다마는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전에 상승이 1200개 넘게 출발해 가지고 10시 전에 이제 종목별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시 반 정도 지나서는 예, 상승과 하락이 대들이 시켜버리는. 결론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하락 종목 수가 종가상으로는 거의 뭐 동일하게 일단 마감했습니다. 지수만 좀 올랐을 뿐이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차익 매물도 좀 만만치가 않고 오늘 수급적으로 보시면 근데 오늘은 이거 의미 없습니다. 내일 또 바로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외인들 선물 매수도 일단 유입이 됐습니다마는 현물 쪽에서 기관하고 외인들이 각각 막 1조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가 오늘 3천억 들어왔는데 월추 금융투자가 연말까지
물량을 좀 다 매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한 1조 3천억 매도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특히 금융투자가 다 매수했죠. 금융투자가 2천억 가까이. 다른 기관 쪽은 연기금이 이제 좀 매수했습니다만은 금액이 크지 않고 금융투자가 2천억을 매수했어요. 외국인도만 1,300원 매수했습니다만은 이틀 동안 이제 매수했던 것을 개인들은 매도했고 근데 만기 때 들어온 수급은 그 내일까지 일단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파생시장 영향에 의해서 종가에 올렸는데 내일 또 원위치 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예, 만기 때 들어온 수급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 내일까지 일단 시장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주봉으로는 아직 그 완전히 돌파를 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면서 윗골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가 제가 이제 맥점 주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봉상으로는 노고상으로 살짝 돌파했네. 살짝 돌파했네. 그죠? 예. 살짝 돌파를 했네요. 주봉 기준 했을 때는. 내일까지 일단 뚫고 올라가는 게 좋죠. 그래야 다음 주에 눌리고 주더라도 여기 이제 추세 상단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지라고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든지 그런 모양이 나오겠죠. 코스닥은 아직 뭐 돌파를 못했고, 뭐 종목이 중요한데 일단 뭐 지수는 좀 그렇고요. 2차 전지가 오늘 또 장 막판에 막 10위가 엇갈렸어요. 그죠? 오늘 그 시총 2위가 지금 하이닉스가 좀 LG 에너솔루션을 지금 따라잡았죠. 제꼈을 겁니다. 포스코피체엠은 일단 그대로 추세를 유지해 나가시면 되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조금 뭐 피체엠보다는 덜 올랐는데, 예, 그 지난번에 다시 매수하신 분들은 뭐 다음 주까지 내일만 크게 안 흔들리면 됩니다. 원래 이번 주에 조금 이렇게 쉬는 것도 괜찮은데, 예, 요 밑으로 눌림 주게 되면 그 비중이 안 크신 분들은 예, 아래쪽에서 내일만 눌림 준다. 뭐 바로 땡길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거래가 안 나오니까 이번 주에 예, 그대로 보시는데 2차 전지 요거 먼저 보죠. 자, 어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드디어 이제 그 긴축 종료를 거의 뭐 선언한 거나 다름없죠. 긴축 종료를 선언한 것이 다름없다. 그랬을 때 긴축 종료를 이제 거의 선언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장에서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그 어떤 업종이 가장 강했는지 어떤 업종이 예,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뭐 거래소야 이제 막 주고받고 오늘도 그 만기니까 만기 영향 때문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장중에 오늘 업종 지수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가 가장 강했습니까?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네. 잠시만요.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오늘 코스닥에서 제약업종이 제일 강했죠. 제약업종이 그 예? 예, 3.8% 올랐죠. 3.8%. 그죠? 반도체가 뭐 1.4%, 인터넷이 한 2.5% 올랐고, 일반 전기전자는 요거는 저겁니다. 그 에코프로 BM하고 뭐 LS 머트리얼즈 때문에 그런 거고.
화면 잘 보이세요? 회원님들? 화면 잘 보이세요? 예, 3톤님도 어서 오십시오. 화면 이상 없죠? 예,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파월이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5.5% 쉼없이 금리 인상을 단기간에 예, 해왔는데 어제 드디어 이제 긴축 종료를 사실은 선언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긴축 종료를.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야,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어. 피크점이 나왔어. 그 선언을 하고 나서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먼저 움직일까? 예? 어떤 업종이 먼저 좀 반응을 할까? 그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게 핵심이거든.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걸 먼저 딱 보는 거야. 어떤 업종이 먼저 강한지. 예, 여기 보니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예? 제약 업종이 가장 강했어요. 3.8%. 3.8%.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제약 업종을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내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 때 매수한 것은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만기 영향 때문에 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그다음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저점 매수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홀딩하시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국제 리튬 가격이 어제도 저점을 깨버렸어요. 이게 가장 원인이죠, 이게. 예? 이게. 그죠? 예, 그다음 니켈 가격도 지금 계속 우하향 추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NCM이에요, NCM. NCM 방식이잖아요.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예, 중국은 LFP. 열 전도율이 우리나라 그 NCM 방식이 훨씬 높죠. 그래 가끔 가다가 이제 뭐 화재도 좀 일어나고 LFP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저렴하죠. 그래서 그 니켈, 코발트, 망간에 들어가는 요 수산화 리튬, 예, 예, 요 가격, 요게 가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배터리하고 소재 가격은 강물 가격과 연동해서 바뀌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계약마다 다르지만 통상 그 양극재라든지 아니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강물 가격이 반영되거든요.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포스코피chen 같은 경우가 이 리튬을 그전에 이제 높은 가격에서 이렇게 만약에 매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지금은 싼 가격이 많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락 나오기 전에 비싸게 사놓은 뭐 얘뿐만이 아니고 다른 강물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선입선출법으로 보통 제품을 이제 출시하죠. 먼저 사온 것을 먼저 나중에 이제 출시하는 거죠.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네. 먼저 소화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판매가하고 그렇게 되면 미스매치가 돼 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손실이. 우리가 이제 정유사들도 중동에서 원유를 이제 수입하게 되면 보통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데 3개월 이상 걸린다 그러죠. 3개월 이상. 그 중간에 이제 유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살 때 100달러에 샀는데 예, 3개월 동안 유가가 한 뭐 70달러까지 빠져버렸어.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손실이죠. 그러니까 정유사 같은 경우도 분기별 영업이익이 좀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도 좀 우려하는 거거든요. 이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요 리튬 가격 동향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보건대는 지금 고점에서 여기서 다이렉트로 작년에 빠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주고 다시 한번 또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이 나오면 우리가 급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단기간 급등 나오고 눌림 주고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고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바로 돌린다는 게 아니고, 뭐 아직까지는 이제 공급과잉, 뭐 수요 둔화 얘기하니까 바로 또 리튬 가격이 반등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요 구간에서 가격이, 그러니까 2021년도 뭐 4월 달부터 여름까지 이렇게 행보를 많이 했잖아요. 행보를. 그럼 저는 기술적으로 여기서는 이게 조금 흘러내릴 수는 있어. 좀 더 흘러내릴 수 있는데, 네, 요 구간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 나오듯이 다시 한번 또 이런 식으로 뭐 저점 깨고 내려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 이해 되시겠습니까? 니켈도 마찬가지고, 니켈도 이 저점까지 왔죠, 사실은. 네, 뭐 기적 반등을 시도하든지 하겠죠. 그리고 주식이란 것은 이미 이제 이런 것을 선반영하거든요. 보통 보게 되면 호재든 악재든 간에 미리 선반영을 해버립니다. 선반영을.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난주에 또 무슨 얘기 나왔어요. 보조금, 인플레이션, 뭐 감축법, 규제 강화 얘기나 미국에서.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차피 지금 2차 전지 대표 종목군들은 이미 고점에서 절반 이상 빠졌다가 좀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이들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이게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경험적으로 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뭐 연말이니까 뭐 수급도 안 좋고 하니까. 예, 이것도 반영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적으로는 또 뭐가 반영됐습니까? 전기차 제가 어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양도세 규제 완화 정책을 정부에서 뭐 내년에 이제 검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오른 것은 없어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2차 전지가 뭐 오른 건 없습니다. 근데 기대 매수 수요는 좀 대기하고 있었겠지. 그리고 이제 뭐 대주주들 뭐 큰손 개인들도 규제를 뭐 30억까지 일단 상향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물량을 이제 덜 내놓을 텐데 뭐 일부 물량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까지 지금 다 반영됐단 말이에요, 지금. 뭐 포스코 퓨처든 뭐든 간에.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호재든 악재든 미리 다 반영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힘든 거예요. 경기가 터닝이 나오는 거 보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는 영업 적자인데 주가는 연중에 저점 대비해서 지금 100% 올랐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랬듯이 내년 실적은 미리 반영해 버린 거죠. 그러면은 지금 4분기 뭐 다음 주면은 이제 올해 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예, 일주일 좀 넘게 남았는데 지금 4분기 말이고 3분기 이들 기업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 포스코피처입니다만 작년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800억인데 올해는 300억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전 분기 대비해서 안 좋게 나왔었고 1월 달에는 200억이었죠. 그러니까 포스코피처 같은 경우는 분기로 봤을 때는 올 1분기가 가장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지금 4분기 아닙니까? 4분기 다 끝나가잖아요. 근데 4분기 지금 예상 실적 한 400억 정도 예상하잖아요. 영업이익이. 3분기는 370억이고. 그런데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또 많이 증가하죠. 거의 10배 가까이. 작년에 4분기 영업이익이 33억이니까. 올해 지금 440억, 420억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3분기 때 가장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가 이미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근데 4분기에는 실적이 그래도 니튼 가격이 이렇게 빠졌어도 예, 일단은 영업 이익이 3분기 대비해서 그래도 좀 증가할 예정이네. 근데 지금은 4분기 말이니까 이미 4분기 실적은 다 반영이 됐단 말이야. 좋든 나쁘든 간에. 지금은 내년 실적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이든 간에. 그럼 내년 1분기는 지금 600억,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은 800억이에요. 리튬 가격이 많이 좌지우지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만약 리튬 가격이 여기서 바로 이제 V자 반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한 번 더 심하게 꺾었으니까, 이 정도 이제 횡보하다가 내년 1분기 좀 지나서 예, 미국 경기만 크게 급냉을 안 하면 됩니다. 미국 경기만.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리튬 가격도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좀 하다가 내년 1분기 말 정도 가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하고 이제 반대가 돼 버리죠. 지금은 또 싸게 얘네들이 지금 원자재를 사는 거 아닙니까? 광물을. 그럼 그때 또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패치행 같은 경우도 전체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정도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거의 4천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한 8천억 가까이. 당연히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기차는 앞으로 계속 이제 우상향 기조로 유지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막 급락 나올 때도 여러분들께 예, 저점 매수다. 이제는. 예. 근데 단지 얘네들이 실적 대비해서 너무 앞서 나갔다는 얘기야. 너무 앞서 나갔다는 얘기야. 주가가 여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예, 상반기처럼 이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지그재그로 이제 우상향 기조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비엠도 마찬가지예요. 예? 에코프로 비엠도 지금 실적 보시면 분기 실적 예상이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3분기에 370억. 작년 같은 경우는 800억이었죠. 예.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이제 올해 3천억, 내년에 5천억, 그 다음에 뭐 내후년에는 지금 막 8천억 정도 예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에코프로 비엠이 삼성 SDS에서 44조 원 수주하기 전까지는 증권사에서도 뭐 긴가민가 했어요. 뭔가 지금 뭐 수치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44조 원 딱 수주하고 나서 이제 몇몇 증권사는 예, 기존에 이제 그 입장 변화가 좀 나오죠. 이제는 이제 좀 보인다. 수치로. 돈이 보인다는 얘기죠. 돈을 벌고 있다는 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 1분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리튬 가격이 여기서 더 크게 막 하락하고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설령 더 빠진다 하더라도 주가는 항상 선행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이렉트로 지금 반토막 났기 때문에 예, 좀 더 이제 하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지난달처럼 뭐 그렇게 막 급락 나오고 막 그러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예, 신규 매수 및 뭐 단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다음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예, 좀 더 이제 보유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 뭡니까? 예, 가치가 전혀 없어요. 예? 가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기업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뭐 하이닉스는 안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영업 뭐 이익 그러니까 뭐 10조 원 넘게 영업이익이 발생했던 기업이 올해는 적자가 뭐 7조 원 되잖아요. 영업 적자. 내년에 다시 증가합니다만은 이익이라는 것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하게 되면 좋습니다만은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겠습니까? 업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익이 안 나오면 이제 기본적인 기업의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 기업 가치가 있잖아요. 땅도 있고, 예? 토지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뭐 기계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좀 안 나온다, 막말로 적자 나온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이제 기업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빠지면 이제 더 이상 안 빠져요. 적절한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뭐 거래 수익 냈을 때 PBR이 뭐 0.5배 정도 미만이다 그러면 영업 적자가 몇 천억 나도 더 이상 안 빠지거든요. 조선업종도 마찬가지고. 조선업종 여러분들 작년까지 그냥 4년 동안 계속 막 수조 원씩 적자였잖아요. 근데 주가지 왜 올라갑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잖아.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에서 비트코인 담보로 대출해 줍니까 지금? 안 해주잖아요. 비트코인이 어제 그제 여기서 흔들렸죠. 여기가 또 저항 맥점이에요. 저항 맥점. 저항 맥점. 저도 지금 여기서 저희 회원님들한테 밑에서 배수하신 분들 한번 때리시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가 이제 50% 피보나치 50%. 여기가 61.8이고 61.8까지는 갈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여기가 48,000달러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뭘 드리고 싶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말씀드리냐면 이거 사실한 얘기 아니고 자, 이 그 비트코인도 고점에서 작년 고점에서 제가 작년에 비트코인 여기서 고점 딱 찍어 드렸어요. 공개 방송에서도. 네. 공개 방송이 아니고 이제 그 니토마토 또 배월 산대에서도 여기서 속절없이 빠질 거라 그랬죠. 속절없이. 왜? 왜 그래요? 얘는 가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단지 코로나 때 유동성의 효과로 올라가는 거거든. 그죠? 예. 속절없이 제가 여기서 빠질 거라 그랬어요. 공개 방송에서도. 그래서 그냥 단기간에 그냥 원위치 해버리죠.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미국 은행에서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 때처럼 지금 뭐 국내 기업들도 은행들도 PF 대출에 묶이고 막 증권사에 묶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미국 은행이 됐던 국내 은행들이 만약에 대출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아주 박살 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으니까 은행에서도 담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근데 이 하물며 이 비트코인도 이렇게 빠져가지고 저점까지 6분의 1 토막 났잖아요. 6분의 1 토막. 여기 저점 나오고 나서 연초에 제가 비트코인이 저점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연초에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수도 저점이 나왔다. 그러면 찌그시 이렇게 올라왔어 비트코인도.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고점 대비. 일단 50%까지 반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1.8이 여기 가장 강한 저항이에요. 48,000달러. 예? 여기서는 한 번에 돌파 못해요. 막말로 금리 인하를 그냥 가속화 시켜버리면 할 수 있어. 근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 앞으로 이제 하게 되면 계단형으로 이렇게 인하하겠죠. 계단형으로 경기 상황 보고하면서. 내년 1분기까지 동결이야. 동결입니다. 금리 인하를 다시 또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 비트코인이 다시 고점까지 가버립니다. 예, 그 비트코인도 지금 50%까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아까 에코프로라든지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야. BM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피체엠도 마찬가지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예, 최소한 50% 예를 들어서 이럴 땐 피보나치로 보는 거예요. 기법 들어가는 겁니다. 피보나치로 여기다 이제 저점이다. 왜 여기가 저점이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냥 감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이런 데이터를 저는 그 이제 뭐 제가 매번 공개 방송에서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저는 계속 체크를 하거든. 계속 체크를 합니다. 예? 이런 건 이제 근거를 해가지고 여기 또 이제 공매도 넣으면서 저점 나왔을 때 정부에서 또 아무 때나 공매도 금지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도 금지 발표했는데 여기 더 빠져버려. 그게 뭐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을 시장에 발표할 때 아주 그냥 최대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정책을 발표했을 때 어느 순간에 시장에서 가장 잘 먹혀 들어가느냐. 그 잘못 발표가 더 빠져버리면은 예, 정부만 요거도 먹죠. 그죠? 그 여기 저점 나왔다 쳐. 아까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일단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피보나치를 보시면 아까 비트코인처럼 저점은 고점 이렇게 보세요. 여기 고점이니까. 그죠? 여기 고점이야. 고점 58만 4천 원. 여기 저점 나왔다 치고. 네? 이날 제가 왜 때리시라고 했습니까? 에코프로 BM. 제가 여기서 한번 때리시라고 했죠. 우리도 다 때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점에서 단기간 50% 올라왔죠. 제가 그랬잖아요. 얘는 코스닥 1등 기업이에요. 시가총에. 아니 시가총에 1위 기업이 저점에서 50% 올라왔으면 당연히 때리는 거지. 한번 밑에 잡은 거는. 그리고 다시 내가 이날 매수 다시 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한 10% 넘게 올랐죠. 여기가 1차 강한 저항이란 말이에요. 38.2. 돌파에다 얻어 맞는 거예요. 왜? 거래가 안 나오니까 한 번에 돌파 못 하거든. 그 다음에 이 당시 때처럼 2차 전지에 대한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때처럼 지금 이 인식이 이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럼 이제 에코프로 BM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얘도 제가 때 50%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이게 무슨 뭐 잡주입니까? 비트코인도 저렇게 반등 나오는데? 그래 안 그래요? 좀 더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61.8이란 말이지. 거기가 이제 딱 맥점으로 이제 피보나치 이 자리죠. 여기가 지금 여기서 한번 걸린 거고. 예? 요 트렌드 아닙니까?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법 배우시려면 저한테 오시라니까. 정의원 가입하시라니까요. 예. 왜냐하면 제가 공개 방송 또 이런 거 다 얘기해 버리면은 아주 그냥 또 그죠? 예. 그런 거거든. 여기서 딱 얻어왔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바로 맥점 매매라. 맥점 매매. 맥점 매매. 요거 이제 돌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이제 목표치까지 가는 거야. 그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좀 물렸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신 분들은 주식은 1년 365일 하는 게 주식이고 나이가 뭐 100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문지방만 넘어갈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주식이지 않습니까? 평생 하니까 주식이거든. 그럼 거기서 일단 좀 줄였다가 다시 보는 거야. 주식 오늘 내일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른 데서는 뭐 3년 뒤에 5년 뒤에 얘기하는데 아니 내일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미중 간에 뭐 남북 간에 뭐 예? 대립이 극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뭔 3년 뒤에 5년 뒤에 얘기하냐고. 우선은 현실에 우리가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저점이 나왔으니까 아까 니켈 가격이 뭐고 간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다림질 패턴이에요. 다림질 패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일부 이제 더 추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줄였다가 다시 매수하면 돼요. 그죠? 예. 포스코 피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점에서 이렇게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저평가라니까 SDI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제 약간 비탄력이죠. 시청원 에코프로비하고 비스무리한데 아무래도 이제 같은 시가총액이라 하더라도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종이 이제 가볍게 움직이거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포스코 피처엠은 좀 끌고 가시고 에코프로비엠은 단기로 한번 올라오면 지난번처럼 한번 때렸다가 다시 보시고 투트랙 전략을 말씀드린 거예요. 포스코 피처엠도 제가 봐서는 예, 요 50% 어디면 45만 원이잖아요. 그죠? 다음이 이제 40만 원이고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와줘야지 그래도. 예? 아니 비트코인도 지금 반등 나오는데 단지 이때처럼 묻지마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에코프로비엠 목표가 뭐 12만 원으로 후려쳐버리고 그다음에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계속 눈높이를 낮춰버리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긴가민가 하니까 이때처럼 탄력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두 종목을 같이 공략하시고 신규 매수는 예, 한번 올라오면 끊었다 다시 보시고 그다음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반등을 기다리시라는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이때는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이게 바로 숏 스키즈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때는 강남에 부티크 애들이 몇 개 파산했잖아요. 공매도 애들. 근데 무슨 이게 무슨 숏 스키즈입니까 이게. 뭐 오른 것도 없어 지금. 그죠? 예. 자, 2차 전지 이해되셨습니까? 에코프로도 일단 물리신 분 놔두시면 되죠. 뭐 에코프로는 버린 자식이에요? 에코프로 BM하고 이혼했습니까 지금? 수급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이왕이면 에코프로 BM을 공략하시라는 얘기지. 예? 더 탄력적이니까.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들어가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번 주에는 셀트리온이 저는 뭐 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리 다 얘기해요. 3주 전부터. 예. 셀트리온도 제가 여기서 막 진단해 드릴 때 그냥 무조건 홀딩이다. 여기 되시는 분들은 내년에 합병할 때까지 보셔라. 왜? 제가 또 설명드렸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합병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합병한 거거든.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이번에 같이 합병 안 했잖아요. 그건 잘한 거라고 그랬죠, 제가. 셀트리온 제약은 너무 고평가야.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같이 합병하면서 셀트리온 제약은 기업을 더 좋게 켜가지고 내년 하반기 정도 이제 합병하겠죠. 그죠?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는 이제 한미하고 또 제약주도 오늘 그 HLB 또 막 급등 나오고 제가 수급도 여러분들께 어제 다 보여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드디어 긴축을 종료하는 그런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소위 얘기하면 우회적으로. 예?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드렸듯이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 어떤 업종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하는 거야. 그게 주식 잘하는 사람. 근데 그런 생각은 다 대부분 못하죠. 저마냥.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런 게. 그래야 내년 연초장을 또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벌써 40분이네. 아, 목이 좀 아파가지고. 예,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 설명드렸죠. 내년, 그러니까 11월 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 10월 달에도 이거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한 주 손절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네? 미국 S&P 뭐 다우도 다 보여드리면서 9월 달, 10월 달에 안 좋다 그랬죠, 연중에. 11월 달이 가장 많이 오른다. 코스피가 25년 동안 IMF 때부터. 12월 달도 오르고. 근데 연중에 가장 두 번째 많이 오르는 달이 언제입니까? 1월 달, 1월 달.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제가 봐서는 1월 달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갑니다. 그 중간에 이제 우여곡절은 겪겠죠,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에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1월 달에 수익 나겠죠, 또. 그래야 안 그래요? 1월 달을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 이제 12월 말인데 뭔 산타넬리 얘기하고 있어. 어제도 막 산타넬리 얘기하시던데. 이제 신년 넬리, 연초 넬리, 세뱃돈 넬리. 산타넬리는 제가 11월부터 얘기했고요. 10월 달에. 11월 달이 가장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도 한 주도 손절하지 마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주식을 뭐 감을 합니까? 차트를 합니까? 차트는 외국인이 다 속일 수 있는 거거든. 이런 걸 제가 이제 보고 드리는 거고, 12월 달은 11월 달에 많이 올랐으니까 12월 달은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월 기준에서 가장 많이 올랐거든. 글로벌 주요국 지수 중에서. 근데 12월 달은 이제 11월 달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으니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달은 좀 찌글찌글하다. 근데 다음 달을 놓고 보면 또 이번 달이 기회거든. 1월 달이 또 막 가장 두 번째로 많이 오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연초에 또 여러분들께 수익 내시려면 지금부터 좀 세팅 들어가야 되고, 중국 때문에 그런데 중국도 더 이상 빠질 일 없어요. 홍콩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ELS 때문에 빠진 거죠. ELS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좀 올라올 겁니다. ELS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예. 수급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는 제가 이제 왜 말씀드렸냐면, 제약바이오도 우리나라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국에서 먼저 움직이는 미국에서. 지금 그림 보시면은 요 두 가지 그림 보이시죠? 그렇죠. 아이님이 잘하시네, 아이님이. 2차전지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지금 돈이 없잖아, 시장에. 네, 그래서 제가 계속 투트랙 전략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처럼 2차 전지가 그렇게 치고 간다는 게, 왜냐하면 지금은 상반기까지만 가더라도 2차 전지 아니면 주식이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반도체도 주가 엄청 싸고 막 동국제강이라든 철강주도 지금 엄청 싸잖아요. 주가가 너무 싸지 않습니까? 장부가에도 못 미치는 기업들이 엄청 많거든. 장부가에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금리 인상의 가장 큰 피해죠 뭡니까? 제약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거래소에 뭐 한미약품이라도 큰 종목들은 일반 의약품 판매하면서 이제 R&D 개발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뭐 일반 의약품 판매를 하면서 그 신약 개발,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 이제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그 자금 가지고 계속 신약 개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금리 인상해버리면 지약이죠. 그들 기업들한테는. 돈을 어디서 빌릴 수가 없는 거야. 그것도 빌리더라도 높은 금리에 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금리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야. 예, 그랬는데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 종료가 됐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숨통이 트이겠지. 거기다 3년 동안 코로나 때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한다 해가지고 임상을 다 중단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의 S&P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도 여기서 고점 찍고 나서 3년 동안 계속 빠진 거야. 3년 동안. 계속 빠지다가 여기서 얻어맞고 또 밀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얻어맞고 밀리고 예, 다시 한번 밀었다가 이번 주에 돌파를 했다니까. 이 3년 하락 트렌드를 이번 주에. 어제는 그 S&P 바이오테크 ETF가 가장 강했어요.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도. 근데 밑에 보세요. 밑에. 얘는 2019년도에서 여기서 포바닥이 나왔죠. 포바닥. 예? 이거 안 깬다는 얘기. 이 가격 밑으로 안 내려와. 얘는 우리의 살아생전에. 알겠습니까? 반도체 업소는 살아도
여러분들 약 없이는 못 살죠, 인간이. 그죠? 이런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왜 밀을 였냐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면서 이 자금을 또 어디서 만듭니까? 약가이나. 그 다음에 이제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 그렇게 해가지고, 예, 요 IRA를, 요 정책을 지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더 얻어받아 버린 거야. 미국 제약사들이 이제 악재니까. 그것까지 다 반영된 거거든. 나스닥의 바이오테크도 마찬가지. 얘도 2022년도 작년 1월 달에 고점 찍고 2년 동안 밀다가 이번 주에 지금 살짝 돌파해. 물론 여기서 이제 걸리겠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드디어 이제 얘는 3년, 얘는 2년 하락 트렌드를 돌파했다면 이번 주에 미국도 금리 인상 종료 얘기하면서 요놈들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제약바에도 이제 아무거나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막 찌글찌글할 때 좀 선침해요, 선침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아카데미에서 얘기했던 그 관련 종목군들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고 지금은 자금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좀 찌글찌글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맞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아니, 한 강물 흘러나가는데 내가 혼자서 그 강물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같이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흘러 내려가는 거야, 그냥 하류까지. 주식도 그렇게 하시는 거야, 주식도. 지금은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뭐 1월 달이나 뭐 2월 달 다시 한번 유동성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선거 전에 또 이제 뭐 추경 예산 하겠죠. 편성하겠죠. 그죠? 그럴 때는 또 이제 시중 자금이 이제 늘어나면서 물가지 좀 안정이 됐으니까 유동성 늘어나면 그때 또 이제 반짝 수익 나는 거고. 예. 그래서 연말 좀 조용히 차분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지금 아카데미 다음 주가 21일 날 22일 날 아카데미 대회도 하거든요. 아카데미. 회원 가입을 하시면 더 좋고 회원 가입하시면 아카데미도 50% 할인이 되고요. 아마 지금 신규님들한테 여쭤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뭐 종목도 종목입니다만은 진짜 공개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 여러 기법부터 해가지고 여러 데이터를 제가 엄청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아니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의원님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물리신 분들은 종목씩 물린 거 어떡할 겁니까? 일단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아니고 저희 방에 오시기 전에 물렸던 종목군들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왜 혼자서 끙끙 앓습니까? 제가 그 진단 다 해드린다니까. 저희 거 매매하면서 저희 방 종목. 혼자서 알아봐야 그 답이 안 나와요. 뭔가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되거든. 예, 제약바에도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얘기한 게 아니죠. 아마 그 이터마토 전문가님 분 중에서도 그나마 김목만이가 조금 앞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예, 주식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그 30% 일단 정의원 할인 되니까 오늘 30% 정의원님 할인 연말 마지막 세일입니다. 이거 내년부터 저도 이제 회비 이제 올릴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뭐 실력이 없어서 이 금액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래 3년 동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쉬는 바람에 올해 이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아는데 내년부터 제가 또 회비 올릴 거고요. 오늘 좌우지간 오늘하고 내일까지 결제하신 분에 한해서 30% 할인되고 한 달 하지 마시고 3개월 하세요. 3개월. 아니, 주식을 뭐 한 달 만에 뭐 쇼를 보려고 합니까? 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야.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 거짓말 해봐야 저희 방 가입하셔가지고 일주일이면 다 알거든요. 그럼 왜 거짓말을 하냐고. 저는 정의원님 가입하시면요. 예, 반갑습니다. 신기현님 오시면. 예, 그럼 인사드리고 제가 진짜 공개 방송에서 하는 대로 리딩을 하는지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좀 흐름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어떻게 제가 매매하는지.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말 요 할인하니까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제가 다음 주에도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아카데미도 또 제 가격이 제가 예? 실력이 없어 가지고 가격이 싼 게 아니야. 그것도 2 시간 이틀 동안 제가 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저라고 무슨 뭐 같은 돈 받고 하루만 하고 2 시간만 하고 싶지 이틀 동안 제가 4 시간 5 시간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래요. 장도 어렵고 시장이 어려우니까 또 2차 전지 많이 물리시고 했으니까 예? 예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원래 여기 이토마토 직원분들도 여름부터 저한테 회비를 계속 올리라고 아카데미도 예? 올리시고 올리라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제 방송을 제가 이제 3년 동안 쉬었다가 지금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드실 거 아닙니까? 예 7월 달에 고점 찍고 막 시장 10월 달까지 급락 나고 했는데 다들 물려 계실 것이고 그래서 뭐 제가 뭐 공짜로 해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을 매일 해 드리는 거고 10월 달에 그 급락장에서도 하루도 안 빼고 제가 공개 방송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해 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요거 만약에 못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아카데미 제가 올해 마지막 아카데미 또 진행하니까 미리 지금 예약을 해 놓으세요 미리. 미리. 또 중간에 '아 또 이 사람 방송 들을까? 아카데미 들을까? 저 사람 아카데미 들을까? 요 사람 아카데미'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라니까. 예. 결정할 때 딱 결정해 가지고 미리 딱 좀 예약을 해 놓으시고 다음 주에 딱 오셔 가지고 1월 달에 뭘 공략해야 될지 저한테 딱 문 종목 받으시고 그다음에 내년 그 시향 또 들으시고 이틀 동안. 그리고 직장인분들이라든지 뭐 바로바로 인제 방송 못 들으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 녹화가 돼 있거든요, 녹화가. 한 달 동안 녹화돼 있으니까 예 일 보시고 주말에 뭐 한가하실 때 들으셔도 되고 한 달 동안 언제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개 방송에서 5천 인데 "소장님 한 달에 몇 프로 수익 낼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한 달에 10% 15% 수익 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예? 예 그 사기꾼입니다. 아니 시장이 막 찌글찌글하고 막 그럴 때는 어떻게 뭐 한 달에 매번 뭐 15% 수익을 내 드리냐. 근데 내가 확실하게 딱 드릴 말씀은 어 옛날에 그 2015년 16 년도에 전문가 이토마토에서 그 토마토 배틀을 했어요, 배틀. 예? 수익률 대회. 한 20 명이 참여했었는데 전문가님 중에서 1년 동안 왜냐면 거기에서 이제 실력이 다 나오잖아요. 실시간 예? 그 수익률 대회에서. 음. 저는 그 순위 밖으로 밀린 적이 없고요. 예? 예. 그다음에 누적 수익률 제가 1 등이었어요, 1 등. 그때 장도 엄청 안 좋았는데 근데 그 방법은 제가 가입하시면 알려 드리겠다는 얘기야, 방법은. 보통 2-3 개월 하면은 실력 다 뽀록 나거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년 동안 그 수익률 대회에 참여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예 인제 그런 걸 또 지금 또 얘기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오시면 예 그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 방법을. 그 원칙만 딱 지키시면 그럼 무조건 100% 가능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카데미 한번 들어오세요, 아카데미. 예. 아마 그 색다른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겁니다. 한 일부터 해 가지고 제가 다 체크해 드리니까. 한미사이언스 무상진료 얘기 나왔어요? 무상진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주연이. 아 그 임지연 한미약품 대표가 임지연 씨죠, 임지연 씨. 임성기 회장 예? 장녀. 아 무상진료하는데 시간에서 한 1% 밖에 안 올랐네. 좀 땡겨 버리지 좀. 아 그 참. 예. 요거 저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가 2 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80% 증가하고 3 분기는 100% 증가했잖아요. 근데 주가 저 바닥에서 막 찌글찌글한 거 보세요, 저거, 저거. 예?
윤정이, 최윤정이도 일단 가져가시면 됩니다. 최윤정이.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내일까지 꼭 결제하셔가지고 정의원 가입하시고, 일단 정의원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 주에 그 아카데미 목, 금 20일, 22. 오늘 미리 그 예약을 해 놓으십시오.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자,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의원님들 내일 오전 방송에서 뵐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더 다양한 방송을 원하시나요? 검색창에 이토마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투자클럽을 검색해보세요. 이토마토의 고품격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접속하세요.